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두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그 네이버 카페 이드라 TV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서 한번 그 질문이 뭔지 또 제가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드라 선생님. 저는 어디에 살고 있는 올해 35살 청년입니다. 4년째 식품 전공을 하면서 식품업계에 일하다가 연봉이 낮고 작년에 첫째 아이까지 태어나서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게 앞으로 낫다고 생각을 해서 와이프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일도 하고 전기기사 공부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4일 3회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기사, 그 다음 전기기사 2개를 가지고 있고 올해부터는 자격증 가지고 전기 분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먼저 생각이 드는 건 실무를 먼저 익히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공사 현장 분야에서 일을 배우면서 버텨내고 배우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전기로 바쁘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선생님이 조금 조언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으로 왔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저에게 여러 사람이 이력서도 보내줬고 메일도 보내줬고 그다음 자격증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우선 저도 한번 제 자격증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위험물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 안에 또 수료증 5, 6, 7, 8, 9 이리저리 하니까 10개네요. 10개. 응? 10개. 야, 저거 다 쓰고 싶죠. 다 쓰고 싶어요. 제가 진짜 쓰고 싶었는데 못 쓴 자격증이 이겁니다. 이거. 야, 전기공사기사 1급. 이걸 제가 진짜 쓰고 싶었거든요. 예전에는 전기공사기사 1급, 지금은 전기공사기사지만 저것만 따면 진짜 우대를 받을 때가 있었거든. 지금은 전기공사업도 1, 2종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졌다고 그러는데 1990년대만 해도 전기공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기공사기사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아주 애를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기사가 전기공사업에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사기사 1급이 있어야 일종업체를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빌리기도 했지만은 자격증 있으면 공사업체 취업하면 직급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 동료들이 학원 동료들이 전기공사 기사 1급하고 그다음에 소방 설비 전기 기계 이런 걸 땄을 때는 예전 차로는 캐피탈인데 지금 차로는 2500, 3000cc 제네시스 정도의 차를 받고 새파란 젊은 놈이 그런 차를 받고 전기공사업체 이사로 들어갔어요. 경력이 없어. 자격증만 2개 갖고 들어가도 그럴 때가 있었다 이겁니다. 저도 전기공사기사를 따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공사기사를 쓰고 싶었지. 그러나 지금까지 30년이 되도록 저게 썩어버린 거예요. 자격증이 썩어버린 겁니다.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전기산업기사하고 전기기사 2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가지를 쓸 수 있냐? 못 써요.
자, 일단은 산업기사는 이분은 거의 못 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기사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곳도 많지 않거니와 들어갔을 때 업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질 않아. 아니, 전기기사는 좀 위험도 하지만 산업안전기사는 소방안전하고 소방기사하고 같아서 어떠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이 있는 기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도 마찬가지 현장에서 불이 안 나면 어떨 때는 진짜 점검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이것처럼 산업안전기사는 이제 우선 시설관리 현장은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곳이 많지 않아. 안전기사를 쓰는 곳이 몇백 명이 써야 상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회사로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자, 들어갈 때가 아주 희박하다. 그 다음 공사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야, 신빙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산업안전기사로는 진로가 거의 안 되는 거야. 즉, 자격증만 가졌지만은 써먹지 못하는 자격증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격증이 막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막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저처럼 관리소장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두세 개를 한꺼번에 선임할 때도 있어. 선임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직원을 못 구할 때, 우리가 작은 건물, 소방으로서는 뭐 2급, 즉 1만 평 이하의 건물, 1만 평방미터 이하의 건물, 소방으로서는 한 2급 건물인데, 이런 건물, 작은 건물에 들어갔을 때는 전기 선임을 하고 있고, 보일러 같은 게 있어. 1톤 이상 노통 연관 보일러 이런 거, 즉 검사 대상 기기가 있으면 보일러를 선임해야 될 때, 보일러 자격을 못 구할 때, 이럴 때 제가 이제 선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을 해야 되는데 뭐 대타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이러한 동종끼리는 이렇게 선임할 수 있어요. 또 기계유지관리자도 선임이 같이 동시 선임할 수 있는 데가 있어. 자, 이렇게 동시 선임이 가능한 데가 있고 안 가능한 데가 있는데, 그것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거기에 책임자들이 만약에 자격증이 없을 때는 본인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직원 중에서 2개를 선임할 수 있을 때 부탁을 해요. 누가 2개를 그냥 공짜로 해주려고 하겠어요. 그럴 때는 부탁해서 수당 한 10만 원 더 줄 테니까 선임하자고 설득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자격증은 1개만 선임할 수 있는 게 기본이다. 기본. 자, 그러니까 이제 산업안전기사는 안 되고 전기기사를 갖고 있으니까 전기기사로 선임을 해야 돼. 본인이 지금 35이야. 35이면 우리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열정 있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무원이라든가 공기업, 한전이라든가 안전공사라든가 어떤 발전회사 이런 데로 들어가려고 하고 싶은데, 야,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거기는 공채도 해야 돼. 공채 시험이라고 해서 뭐 면접도 봐야 되지만 또 뭐 자기들 기준으로 경쟁자가 많을 땐 필기 시험부터 또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35에 갈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본인이 실력이 딸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 공사 현장 같은 데 가서 근무하다가 오면은 좀 이제 기능적인 실력이 돼가지고 시설 관리로 올 수 있지 않나. 좋은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사 현장 들어가잖아요. 2년 동안 똘마니 생활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졌는데 선임도 안 된다 했을 때는 그 밑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기공사를 배우는 거 2년 하면은 뭐 전기 까고 전선 까고 뭐 시다하고 뭐 따라다니면서 하면 어느 정도 배울 수도 있어요. 또 못 배우는 데도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떠냐면, 본인이 이 직종에서 턴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직종으로 정해버리면 턴하기가 쉽지 않아요. 2년 동안 배운 다음에 시설 관리로 오겠다. 쉽지 않아.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면 본인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되다 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또 돈도 시설 관리로 가려고 하니까 경력 없다고 300만 원을 안 주려고 하는데, 공사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한 350 정도 벌 수 있어. 50만 원이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힘들지만
어떻게 수입 때문에 이 현장에서 쭉 갈 수가 있다. 자, 문제는 전기공사라는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냥 막 전기공사 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거기서 일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성격도 맞아야 돼. 그리고 본인의 몸도 거기에 맞아야 전기공사를 하는 겁니다. 개나 소나 가서 전기공사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전기 일을 하는 것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성격이 맞아야 돼. 나는 전기기사 자격증만 따니까 전기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게 성격이 안 맞아서 실패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땄는데도 썩어버리는 사람 많아. 결국은 애쓰게 공부해서 취득했는데 취업을 못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사장되는 사람 많아. 즉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사람 많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선은 본인이 공사로 진로를 하려고 하면은 돈독히 마음을 먹고 내 성격이 맞는가, 내 몸이 맞는가 이렇게 해서 좋아 한번 해보자. 나는 막노동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하면은 어느 정도 거기서 그냥 굴러 먹어야 돼요. 왜 그 기술도 어떠냐면 정년 이후에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즉 공사밥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인이 2년만 하다가 시설 관리로 올 것이다. 아, 나 공사 싫어. 그러면 성격이 공사가 아닌 거야. 그러면 시설 관리로 갈 것이다 했을 때는 공사로 가면 안 돼요. 공사로 가서 유턴하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운전면허 가진 사람 두 사람이 면허증 가진 사람이 있어. 자, 둘 다 고속버스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정비 기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정비 기술을 한 2년 배워서 와서 고속버스 운전을 하려겠다 해서 정비 공장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갔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야, 고속버스 운전하는데 무슨 정비 기술을 그냥 운전하면 되지. 운전대만 좀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아무라 알다가 어떤 백을 써서라도 어떤 고속버스지만 지방 고속버스 어디 탔어. 썩음직한 고속버스 하나 얻어 타서 어느 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2년 운전했어. 이 사람이 2년 후에 나와서 탁 보니까 이 새끼는 벌써 지방 고속버스 2년 운전하다가 경력 쌓아가지고 야, 강남 고속에 들어온 거예요. 야, 좋은 차 받았네. 그렇게 해서 운전하고 있어. 그래 딱 봤더니만 내려서 막 바퀴도 점검하고 앉아있고 뭐 여기저기 운전하기 전에 뭐 항공기 점검하듯 버스 두리번 해서 보고 그 다음 딱 하얀 장갑 끼고 딱 타서 운전해서 나가네. 이야, 부럽잖아요. 자기는 이제 정비공 끝나가지고 어디 버스 회사 들어오려고 지금 여기저기 준비하는데 2년이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2년이 차이가 나버린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전기기사도 마찬가지. 실력이 있으면 좋겠지. 실력이 있으면 좋지만 어떠한 경우가 있냐. 만약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을 때는 그때는 놀지 말고 그때는 면접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무 공부를 어디서 배울 때가 있으면 배우고 귀동냥 눈동냥으로 하면서 놀지 말고 내가 직장을 못 구하니까 소주하고 말이야 PC방 가고 바둑이나 두고 하면서 한탄만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찬스를 노리라는 거지. 전기기사의 현장 근무는 버스 운전하고 같은 거예요. 즉 많이 정비할 기술이 없어. 우리는 유지관리라 그래. 감시, 운전, 보수, 교체인데 여러분들이 보수, 교체 업무에 걱정을 하다 보니까 감시, 운전은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의 80%가 감시, 운전이다. 버스 운전하는데 버스 운전의 80%가 버스 운전이지 내려서 바퀴 보고 뭐 눈 오는 날 체인 치고 빵꾸 나면 빵꾸 떼우고 이게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시설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했을 때는 뭐 수변전 설비를 맨날 보고 발전기를 맨날 보고 뭐
배터리를 맨날 보고 분전반을 맨날 보고 조명을 맨날 갈고 콘센트를 맨날 갈고 이것이 주가 아니다 이거지. 들어오면은 아침에 커피 한 잔 먹고 현장 한 바퀴 돌아보고 그 다음에 뭐 저처럼 뭐 무슨 뭐 일지 쓸 거 있으면 일지 쓰고 보고서 쓸 거 있으면 보고서 쓰고 오다 받을 거 협의하고 그러다가 하루 때우고 그 다음날 또 와서 일하고 또 그 다음날도 그냥 계속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깜빡깜빡 하면 조명 하나 가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가 뭐 또 퍽 하나 터졌대. 그럼 콘센트 하나 갈고 그러다가 몇 개월 후에 탁 했는데 막 어떤 새끼가 막 물이 막 쏟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조명에 누전도 시키고 뭐 또 하고 하면 그때는 좀 큰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탁탁탁탁탁 발휘를 해가면서 배선 교체도 할 수 있으면 배선도 뭐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걱정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런 일이 팍팍 터지지 않기 때문에 전기기사로 여러분들이 만약 진로를 정해 갈 때 여기저기 이력서 먼저 계속 되든 안 되든 이력서를 내야 돼. 이력서 내. 그리고 하소연도 해보고 아는 사람도 찾아다녀보고 그 다음 어떤 현장에 어떻게 근무하는지 구경 좀 해보자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26, 27에 막 자격증 따는데 취업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빌딩 찾아가서 구경 좀 합시다 해서 구경하고 야 그런데 구경 안 시켜주대. 안 시켜줘. 그런데 어떻게 했냐. 안 시켜주면 그러면 가만 앉았어요. 아니잖아. 돈 벌어야 되잖아요. 당장 돈이 없으니까 부산서. 그래서 막 공단에 가가지고 신발 미창하는 데서 일도 하고 야 이렇게 하면서 백방으로 뛰는 겁니다. 여기저기 막 부탁도 해보고 살려달라고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직장 자리가 나온 게 거제도 섬에 나오더라고. 거제도 섬에 갈 때 제가 알았으니까 자격증 하나만 달랑 들고 간 거예요. 야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제가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보일러기사, 냉동기사, 뭐 공무차장들이 야 양기사 잘 왔다. 야 거제도 온 거 환영한다. 그것도 제주도 사람이 왔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구 환영하면서 일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일을. 뭐 공구가 있어 뭐가 있어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테스트하기도 더 나보다 잘 만져. 그 사람들한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못한 게 하나가 뭐냐면 전기기사 자격증이 없는 거. 그리고 계산이 안 돼. 전기 그 공식을 몰라. 그런데 나는 전기기사를 땄으니까 그래도 공식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 잠시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는 이제 어떻게 실력이 역전되더라.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사람들 실력을 인수받으면서 전기기사의 이론 실기가 무장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예 전기기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전기기사를 취득했어. 그러면 걱정만 하지 말고 나는 기사로 가서 뭐 공기업 공무원 이런 시험으로 갈 거다 하면 그런 식으로 도전하시고 그렇지 않고 야 나는 아이고 뭐 보니까 나이도 있고 그래서 건물의 시설 관리로 가서 근무를 할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빨리빨리 알아봐야지. 알아볼 데가 없습니다. 뭐 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핑계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잖아. 주변에 동료들이 툭툭 들어가. 엊그제 제가 어디 뭐 안성인가 안양인가 전화를 했어요. 아시는 그 관리소장님하고 전화를 했더니만 그분은 야 재수 좋더라고. 합계 용량이 1200kg도 안 돼. 다 해서. 그런데 관리소장 몇 명 데리고 관리소장 한대요. 근데 그 주변의 관리소장님들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해서 물어보니까 이야 75세 50년생도 한대. 50년생도 지금 관리소장을 다 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전부 노땅뿐이랍니다. 노땅뿐이래.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기사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열정이나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내가 만약에 취업하려고 하면 내 구역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주변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 살고 있는데 우리 집 주변은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들판밖에 밀감밭밖에 없어.
그러니까 밀감밭 옆에서 제 전기기사 일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그만두면 없어.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그만두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서울이나 대도시로 아니면 제주시에 좀 누가 써줄만 한 데로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얻고 노력하시는 분한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격도 중요해. 야,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뭐해서 성격탄 무슨 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분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퇴근 시간도 다 되고 하니까 편집도 할 뭣도 안 되고 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찌그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기사를 취득하셨으면 진로를 확실히 정하시고 만약에 시설 관리로 오겠다 했을 때는 여기저기 찔러 보십시오. 뭐 준비를 해서 가겠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으면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의 그 주적은 북한이니까 북한에서 쳐들어올 것이다. 대비하는 것이 훈련 아닙니까? 훈련하고 계속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쳐들어왔어.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팍 쳐들어왔어. 그렇다고 안 싸울 거예요? 피 터지면 싸우면서 그렇다고 안 싸울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싸웁니까? 피 터지면서 싸우잖아. 갑자기 막 당하잖아. 준비가 덜 됐으니까. 자, 똑같은 거예요. 전기기사도 마찬가지. 내가 준비해서 취업하면 좋겠지만은 내가 준비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갑자기 누가 와달래. 야, 그런데 준비 안 됐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할 수 있나?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들어가라. 거꾸로 누가 자격증 주겠대. 그럼 자격증 받아놓고 공부해도 되잖아. 공부해도. 그런 경우는 뭐 없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기사 취득하신 것을 참 축하하고 2026년엔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는 건 안 돼. 깊게 생각. 우리가 그 유튜브에 보거나 어디 보면서 보면은 현란한 기술 있잖아. 막 전기 기술. 이런 것을 기술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배워서 실무에서 써먹을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실무의 업무가 아니고 학자입니다. 학자. 여러분들이 학자가 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돼.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여유 있을 때 커피 한 잔 먹고 일 있을 때 일 하나 처리해주고 하는 것은 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설 관리가 어떨 때는 편하다고도 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1년을 일해보십시오. 1년 일하면은 그걸 모아보세요. 실적을 한번 모아봐. 기록해보시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